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역대급으로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아니 왜 집값만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입니다. 무려 7년 만에 최고치예요. 이건 상승세가 정말 무섭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0.2%. 네, 마이너스입니다.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나라에서 부동산은 불바다인데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기이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불타는 집값과 얼어붙은 경제. 대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선 서울 아파트 값이 매주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정말 무섭게 폭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우리 실물 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최악의 침체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는 나쁜데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폭등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고 꺼내든 카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건 그야말로 극약 처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개인 소득이 얼마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와, 이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전례 없는 초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불길만 끈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까요? 글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집값 폭등을 이끄는 진짜 엔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실물 경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집값은 돈을 찍어낸 만큼 오른다. 어때요? 되게 단순하죠? 네,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 부동산 같은 자산은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 즉 통화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가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량 증가율이고요. 검은색 막대가 집값 상승률이에요. 어떠세요?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죠?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나 많이 찍어낸 돈,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가서 누구의 주머니에 가장 먼저 꽂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나쁜 돈이다. 왜냐하면 그 돈이 공장 돌리고 일자리 만드는 실물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거품만 잔뜩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돈의 폭포수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한번 보시죠. 맨 위에서 중앙은행이 돈이라는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제일 먼저 시중은행으로 가죠. 그럼 은행은 이 돈을 신용도가 제일 좋은, 즉 부자들한테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 싼 돈으로 뭘 할까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가격은 당연히 폭등하겠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야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대출 창구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미 가격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라는 거죠.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더 높은 이자로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이론에 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거든요.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 결과 불과 몇 년 뒤인 2015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이 나머지 90% 국민 전체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지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앞으로 우리에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대규모로 풀고 나면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바로 지금 우리 상황이죠.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원래 목표했던 대로 실물 경제가 살아나줘야 해요. 만약 이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2개월에서 18개월 뒤,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플레이션, 즉 모든 물건값이 폭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통화 위기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한국의 경우 공식 물가지수에 집값이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싹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이 두 번째 통화 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화 위기 이런 거 너무 어려운 얘기 같으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은행에 모아둔 저축액의 가치가 그냥 안전자리에서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수입 물품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장보기가 무서워질 수도 있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돼야 할 소중한 돈이 전부 부동산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나라 전체의 성장 동력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이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의 대가는 청구서가 되어서 빠르면 12개월 뒤 우리 모두에게 날아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경고 사이렌은 매일 가는 마트의 물가표에서 울리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바로 그 돈의 가치에서부터 울리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